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뉴스타파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발표에 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송치에 대한 반론의 핵심은 임성근 구하기를 위하여 자신의 도덕적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용민 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직접적 원인을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객관적 증거를 누락시키고 나니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한 사람을 포병 11대대장으로 지목함으로써 현장 대대장들이 이 사건을 발생케 하였다. 이렇게 몰고 감으로써 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박정훈 대령 외압 사건을 물타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그 시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 수사 논리에 있어서 군의 기본적인 상식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가장 핵심인 수중수색 지시 여부와 관련된 공보정훈 실장의 진술, 그리고 바로 국민일보 일면 그 사진,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에게 공유되었던 그 객관적 의미를 모두 왜곡해 버리면서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질책을 하고 화를 내면서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낸 것에 대하여 수사 발표는 이용민 중령이 그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서 변경 또는 철회의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소홀했으므로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지휘관이 직접 나타나서 화를 내고 질책을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가 잘못됐으니 변경해 주세요.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책임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용민 중령이 인정하는 책임은 바로 이 사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도구로 로프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안전수색 방법으로 간부들이 그 로프를 몸에 메고 위험한 데에 서 있고 병사들이 안전한 곳에서 수색하도록 지시를 했으면 고 최해병의 직접 지휘관인 중대장, 그 중대장도 대대장의 지시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하고 그 중대장을 지휘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인데, 실제 고 최해병의 현장에서는 로프도 없었고, 그리고 간부들은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이런 내용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변경하고 철회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는 이런 논리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수중수색 지시의 가장 중요한 공보정훈실장의 진술,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보고했던 사진, 그리고 공유했던 그 의미를 모두 누락시켜버린 그런 수사를 통해서 포병 7대 대장의 책임을 인정하고 송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반론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반론의 핵심은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종합하고 분석하고 관찰해서 그 증거가 말하는 대로 결론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을 내고 증거 중에 필요한 증거만 선택해서 이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성근 구하기, 박정훈 죽이기, 대통령 살리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중수색 지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사 발표에서도 당시 환경에서 안전장치 없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바로 그 사진이 국민일보 일면 사진이고, 그러면 그 사진의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공보정훈 실장이 언론 보도, 뉴시스에서 찍고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것을 선별해서, 그것도 임성근의 1일 공보 지침에 맞고 작전 지침에 맞기 때문에 선별해서 7월 19일 06시 13분에 카톡으로 보고하고 07시 04분에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평가 내린 다음에 임성근의 승인하에 예하 지휘관들 7여단장, 포병 7대대장 등에게 공유함으로써 이것이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작전 지침이다 라고 내려보낸 이 모든 증거를 왜곡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고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상 포병 11대 대장이 허리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한 자다, 이렇게 왜곡된 수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임성근 사단장의 현장에서의 경로는 7월 18일 첫날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정상적인 지침을 내렸던 현장 통제본부장 7여단장, 즉 05시에는 물가에서 육안으로 수색해라, 06시 44분은 위험한 지역은 도로 위주로 해라, 07시 10분에는 가능한 지역은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해라 라고 정상적인 작전 지침을 내렸던 7여단장이 임 전 사단장의 분노로 인하여 7월 18일 오후에 현장 대대장 7대대장의 어제와 같은 폭우로 육군도 철수해서 철수 건의를 했는데도 임 전 사단장에게 몇 번 건의했는데 묵살당하자 첫날부터 알잖아, 이런 대화를 하고, 그 다음날 7월 19일 오전에는 임 전 사단장이 온다고 포병 7대 대장에게 어디로 가면 되냐,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13중대입니다. 알았다, 알겠다 라고 함으로써 수중수색 지시를 이제는 자신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작전 지침을 내렸던 것을 포기하고 임 전 사단장이 강조하고 강요하는 지침대로 그렇게 통제하는 모습.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병 7대대장도 7월 18일 작전 첫날 지형 정찰을 하고 그 위험성에 놀라서 카톡으로 위험하다 그러고 포병 11대대장과 녹취하면서 절대 불가하다. 장화 높이도 들어가면 위험하다. 물이 빠진 다음에 작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포병 7대대장. 7월 18일 오후에는 작전 지속이 불가하다 건의했던 포병 7대대장이 임 전 사단장의 분노 이거로 인해서 7월 19일 오전에는 사단장 오시는데 부하들이 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13중대입니다 라고 해서 수중수색 지시, 즉 자신의 18일 날 현장 지휘의 핵심을 포기하고 임 전 사단장이 강요하는 대로 지휘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증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은 이것을 송두리째 왜곡하고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수사 결론은 역사상 대단히 큰 역사의 길이 남을 오점이 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